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AI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AI와 또 화장품 산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LLM과 LMM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 AI는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개념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가 암흑기, 이제 침체기가 있다가 다시 이제 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안 되겠다 하고 암흑기, 그리고 지금 3차 붐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붐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멀티러닝에서 여기 딥러닝으로 좀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AI의 중심 그런 기술이 되면서 AI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6에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좀 이슈화 좀 됐고, 그 다음에 뭐 알렉사, 뭐 알파 제로, 그 다음에 쭉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 아시는 그런 2024년에 오픈 AI 챗 GPT가 개발이 되고 또 이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되면서 AI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AI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뭐 언론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냥 AI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AI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AI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장품 산업과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AI가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맞춤형 뷰티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AI와 화장품의 연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AI는 사용자의 뭐 피부 타입, 수분량, 주름, 잡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뷰티 또 화장품 이런 산업에서는 AI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의 그런 피부의 그런 상태, 컨디션을 보고 분석을 하고, 이 피부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러한 뭐 스킨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이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쿠션을 할 때도 뭐 21호, 23호, 뭐, 이렇게 많아서 24, 25,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색깔에 맞는, 내 피부톤에 맞는 그런 쿠션의 색깔을 추천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만들어주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 맞춤형 뷰티의 시대가 무엇을 통해? AI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로레알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피부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이러한 것들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요. CES라고 하는 전자기기 박람회에서 룰루랩이라고 하는 이 업체도 우리의 사진을 가지고 피부 분석을 진행해서 맞춤형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즉 R&D 측면에서도 AI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원료와 포뮬러를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이르는 거죠. 원래 새로운 원료와 포뮬러는 누가 개발하죠? 화장품 OEM 혹은 ODM 회사 연구원들이 개발하는 건데, 뭐 최신 트렌드라든지 뭐 신규 원료들을 서칭해서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들을 누가 하냐면 이제 AI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의 측면에서는 R&D 연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화장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원료와 포뮬러를
개발하고 학습하는 역량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AI가 피부 반응을 예측하여 실험을 줄이고 또 연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OEM, ODM 회사로부터 샘플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뭐 상품 기획팀이나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이제 받을 텐데, 이러한 관능 이거 발랐더니 점도가 좀 낮네, 점도가 높네, 뭐 이거 끈적끈적하네, 향이 좋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아예 분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스펙 인 아웃을 정해서 어떤 스펙 인에 들어오면 이것들은 촉촉한 거고, 뭐 이 부분은 향이 좋은 거고, 이러한 것까지도 어떻게 데이터화로 할 수 있어서 관능 평가에 대한 부분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화장품 산업의 연구 개발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화장품 회사, 뭐 제조 공장이라든지 혹은 브랜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원료나 또 포뮬러,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세계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이런 원료가 뜰 거다, 이런 원료가 소비자들에게 되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까지도 분석해서 주면 이런 분석을 가지고 또 새로운 화장품을 기획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관능 평가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직접 발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점도나 이런 것, 화장품을 어떠한 그 실험에 넣고 AI 그 포뮬레이션 돌리는 그러한 뭐 연구실에서 쓰는 데이터화하는 그런 부분 기계를 돌리면 관능 평가가 진행이 돼버리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와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의 경험 측면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AI 챗봇이 우선은 24시간 고객의 피부 고민을 상담하고 최적의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우리 뭐 화장품 회사에서 고객 상담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뭐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고 또 6시 이후 퇴근 이후나 이럴 때는 피부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밤 10시, 11시에도 뭐 새벽에도 챗봇과 함께 소통하면서 피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또 솔루션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피부 고민에 따라 나한테 또 제품을 추천해주는 행위까지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또 편리한 기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그런 그림이 바로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피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솔루션을 또 제공받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증강현실, 뭐 AR 혹은 VR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도 경험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제품을 가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도 뭐 그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에서 어플을 통해서 내 얼굴 그런 이미지를 어플에 놓고 그 색조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도 어떻게 보면 편리한 측면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소비자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그런 소비자의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AI 화장품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즉, 우리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그 브랜드 회사에서 이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모델의 초상권이거든요. 아무리 뭐 유명한 그런 모델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분과의 초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약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도 없고, 뭐 상세 페이지나 뭐 내가 쓰고 싶은 영역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챗 GPT를 통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도 가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초안을 만들어줘, 디자인해줘라고 해서 톤앤무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화장품 브랜드 회사나 뭐 제조업자한테도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되고, 또 AI가 회사 계정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썸네일, 뭐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면서 어, 그 마케팅적인 부분의 그런 업무, 회사의 그런 업무도 AI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모델을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스스로 운영하는 똑똑한 AI 직원들, 즉 우리가 인력을 우리 고용하고, 그렇죠, 인재를 고용하고 또 사용하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로 이 AI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바로바로 우리가 글로 쓰면서 디자인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화장품 기업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회사 AI 활용 전략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화장품 산업 혹은 화장품 회사에서 AI를 활용할 때 첫 번째, 시간을 얼마나 AI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노동력을, 즉 인력을 얼만큼 대체하고 줄일 수 있느냐라고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뭐 시간이라든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노동이나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 자금적인 부분, 자본이 얼마큼 절약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성의 그런 증대다, 즉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AI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회사의 AI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회사는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AI 시대에 내가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전략 및 고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래 마케팅 전략 및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원래 회사 내에서 인력을 쓰거나, 안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마케팅 대행사를 쓰죠. 즉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엑셀 기반이나 뭐 A/B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은 대행사를 많이 쓰는데, 그 대행사를 쓰는 대신, 혹은 회사 내부에 그런 마케팅 인력을 쓰는 대신에 AI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이 AI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지금 마케팅 전략 및 고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회사들은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 즉 AI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깃 그룹을 좀 세분화 해주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관심사와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즉 자사몰에서 우리 제품을 사시는 분들을 그냥 자사몰에 있는 모든 회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쿠폰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이 제품, 그리고 구매할 확률이 높은 그런 고객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분석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개인화 마케팅도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VOC라고 하는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고객들이 쓰는 리뷰나 뭐 SNS 댓글들을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럼 인사이트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그 고객들이 남겨주신 그런 리뷰, 댓글, 뭐 유튜브의 그런 뭐 댓글이나 뭐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셔서 화장품 회사들은 이 마케팅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AI를 많이 활용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체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최적화 부분에서도 마케팅 영역이긴 하지만 이 광고 최적화 영역에서도 AI가 잘 활용될 거다. 즉 앞서 말씀드린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들에 있어서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회사 혹은 하는 인원들은 AI로 대체될 확률이 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B 테스트 자동화 및 뭐 광고 문화를 추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썸네일을 만들어서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은지 이러한 분석들은 AI가 되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마케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딥하게 공부하기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운영되는 그런 로직이라든지 또 퍼포먼스 마케팅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연구 활동이라든지 대안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광고 성과 예측 및 예산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바로 어떠한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로부터 받았다면 이제는 퍼포먼스 마케팅 업체에서 AI로 변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 기반에서 광고 기반의 그런 영역이 있다면 AI를 활용하되 그 대체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들 업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타겟 소비자층 정밀 분석 및 추천하는 툴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퍼포먼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광고 문안도 작성을 해주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미지, 또 타겟을 실시간으로 최적으로 조합해줘서 최적화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로직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 있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AI에게 대체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역들을 좀 잘 캐치하시고 대체되지 않는 영역 혹은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해외 영업팀 뭐 닥터지 해외 영업팀 그 실무자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 기반이나 분석 시장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AI의 도움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반 상품 기획 및 트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러분들도 AI를 통해서 뭐 그 나라 시장을 조사한다든지 유통 구조, 또 가격 구조, 그 다음에 그 연령대에 따른 뭐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고퀄리티의 그런 시장 시장 조사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분석을 통한 뭐 상품 기획을 보조하거나 또 고객 피드백, 또 리뷰 분석을 통한 또 상품 개선, 또 피부 진단 AI와 연계된 신제품 개발 제안까지 즉 시장 트렌드 보고 하나 상품을 기획할 때 AI의 그런 정보력을 사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용 가치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과에도 지금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모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AI 모델로 대체되지 않을까. 특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을 피팅한다든지 또 화장품을 뭐 들고 사진 찍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모델에 있어서는 굉장히 AI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시다든지 혹은 또 브랜드 매니저로서 그런 초상권 없는 그런 AI 모델을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뭐 초상권이나 이런 이슈 없이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AI 모델을 활용한 그런 예인데요. 3C도 원래 되게 자신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강한 메이크업이가 약간 동양적인 매력이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하는데 이 3C도 AI 모델을 활용해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3C도 로레알에 인수된 그런 글로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뭐 초상권이라든지 또 여러 이슈권이 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AI로 활용한 모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디 브랜드 또 새롭게 창업을 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델이 중요하지만 한 모델과 또 핫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필요에 의해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AI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AI 모델을 활용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AI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는다든지 제품 사진을 기획한다든지 만들다든지 이미지를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킬이 있다면 또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유용한 인재가 되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디자인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고 한다면 이 AI 모델을 활용한 이런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런 제품 사진 뭐 이런 컨셉 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제품 사진들 그다음에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준비하셔서 제출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산업과 AI에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서는 어떻게 AI를 활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는 이제 그러면 과연 AI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느냐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AI는 과연 1차 붐이 있다가 사그라들었고 2차 붐이 있다가 사그라들었고 지금 3차 붐에 대해서 지금 막 기대감이 높은데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안 그러면 사그라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2교시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AI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화장품 산업과 AI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교시에 했던 부분들 화장품 산업과 AI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직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유용한 부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교시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좀 수고 많으셨고, 이제는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